자활 사례 관리의 발달 과정. 그러면 자활 사례 관리가 어떠한 발달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역사적 배경들을 좀 설명드리면서 이 자활 사례 관리가 등장하게 된 그런 배경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자활 사례 관리가 강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자활 사례 관리라고 하는 단어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나타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활 사례 관리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개념들이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사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생활보호법상에서 시혜적 측면에서의 공공부조가 진행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가난한 그 국민들을 위해서 생계비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였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러한 시혜의 개념을 벗어나서 권리의 개념을 강조하게 됩니다. 즉, 소득과 자산의 기준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게 되면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던 없던 간에 일단은 국가에서 생계급여를 보장해 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근로능력을 활용해서 최저생계 수준의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권리도 보장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자활사업이죠. 근데 제가 왜 이 권리적 측면을 강조하게 되냐면, 사례관리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 동기부여거든요.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그 다음에 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는 동기부여인데, 이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권리의 개념이 강조되어야지만 가능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요자 중심적 접근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2004년도에 자활근로사업이 취로형과 업그레이드형, 그리고 단계별 상승에 초점을 두다 보니 너무나도 우리 그 자활사업 참여 주민들의 성향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단계별 상승도 조금 완화시키고, 그리고 치료형과 업그레이드형에 집중되었던 것들을 시장 진입, 인턴, 그다음 사회적 일자리, 근로 유지형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자활 사례 관리도 여러 가지 서비스 공급들을 지역사회에서 찾을 때 공급자 중심보다는 수요자 중심적 접근으로 진행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2009년도에 희망 리본 사업이 실시가 됩니다. 이 희망 리본 사업은 사실상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해왔던 단순 매칭형 취업 지원 서비스에서 벗어나서 사례 관리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다양한 자활 장벽 요인들을 완화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희망 리본 사업의 그 역할들을 하게 되었던 거죠. 성과들도 매우 좋았던 거고요. 이익개수 2,000여 명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 규모는 계속 증가하게 이릅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볼까요? 2010년도에 희망 키움 통장이라고 하는 것이 실시가 됩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자산 형성 사업인데요. IDA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라고 해서 개인형 발달 지원 계좌라고 하는 그런 통장 사업인데요. 이 통장 사업은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워싱턴 대학의 쉐라덴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퍼뜨렸는데요. 이 희망 키움 통장 사업과 같은 자산 형성 사업은 그동안 전통적인 소득 보장 제도가 빈곤 탈피를 하기 위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부족한 자산을 어떻게 하면 형성하도록 도와줄 건가에 대한 사업이에요. 물론 자산 축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긴 하겠지만 그 이외에도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사례관리적 접근들을 포함시켰다라는 겁니다. 즉,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자산을 잘 활용을 해서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활용하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돕는 이 사례관리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이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2012년도에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 사업이 실시가 되었고요. 2013년도에는 자활 인큐베이팅, 즉 그 자활 사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자활 인큐베이팅과 자활 사례 관리가 통합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희망 리본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희망 키움 통장 사업과 그 다음에 내일 키움 통장 이런 통장 사업들이 계속 확대가 되었고요. 그 다음 희망 리본 사업들도 또 확대가 되었지만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희망 리본 사업과 그 다음 고용노동부의 사업이 유사하다라고 해서 고용노동부로 이관을 시켜서 희망 리본 사업은 거기서 멈추게 되었고요. 2017년도에 취업 성공 패키지 사전 단계 탈락자가 우리 자활 사업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사실상 그 근로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이 자활 사업에 더 많이 포함이 되게 이릅니다. 그래서 자활 사례 관리의 중요성들이 더 부각이 되었던 거고요.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전국 90개 지역 자활센터에서 사례 관리자가 배치가 되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자활 사례 관리가 있기까지의 발달 과정에 대해 간단히 살펴봅시다.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자활 사례 관리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자활 사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를 거쳐 2021년 기준 전국 90개의 지역자활센터에 사례관리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